이승훈 소장의 부동산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미나 일정은 2월 1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좋은 물건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여러분께 제공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통해 세미나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자, 부동산은 큰 재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순간 잘못 선택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히는 게 또 부동산이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잘 아는 그런 형태의 그런 유형의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우리는 절대로 관심 가지지 말아야 할 부동산 유형 시리즈별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3부입니다. 자, 오늘은요, 기획부동산과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의 수십 년 전부터 이 기획부동산이 계속 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계속 매년 누군가는 이분들한테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GTS 연장 확정 지역 바로 옆 토지 판매 뭐 이런 것들 보신 적 있나요? 뭐 비슷한 것들, 뭐 어떤 호재들이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 평창올림픽 할 때 평창올림픽 호재, 평창지역 최저가 판매 뭐 이런 다양한 플랜 카드들이 붙은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기획부동산의 이런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기획부동산의 토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좀 개발이 안 되는 것들,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혹은 개발이 대단히 어려운 토지들을 마치 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로 속여서 높은 가격에 속여서 판매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농지 같은 걸 뭐 10,000원에 샀어요. 평당 10,000원에 샀어.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10만 원에 파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임야 같은 것들을 뭐 2만 원에 샀다가 여러분들한테 뭐 15만 원, 20만 원에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배, 20배의 차익을 가지고 얘네들은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고가에 판매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구입하느냐? 그 땅의 가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게 1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여러분들이 그 땅의 가치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지역에 어떤 뭐 거주하시는 사람이나 중개사분이 아니시라면. 그런데 호재는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속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10,000평의 땅을 샀다. 그러면 아주 잘게 쪼갭니다. 잘게 쪼개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는 100평 정도 파는 거예요. 그 100평 정도를 10만 원에 팔게 되면은 그래봐야 1,000만 원입니다. 얘네들은 10,000평의 땅을 10,000원에 샀으면 10,000평을 1억에 샀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100평을 1,000만 원에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배 이상의 수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20만 원, 30만 원짜리가 되다고 하더라도 구획을 아주 작게 50평, 100평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자금은 뭐 2, 3천만 원 정도야 해볼까? 라고 의심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당연히 기획부동산의 토지는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렴한 땅을 사서 비싸게 파는 거기 때문에 땅 가치가 낮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토지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예를 들면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라거나 혹은 뭐 군사보호시설 구역이라거나 아니면 개발 제한 구역이라거나 아니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개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좋은 걸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속지 마셔야 되고요. 아까 지하철 역사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뭐 유원지가 개발돼요. 혹은 여기가 이제 신도시 개발되면 특지개발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뭐 그냥 갖다 붙입니다. 뭐 지도에도 막 본인들끼리 막 그려놔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거기 가서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기획부동산에 한번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매뉴얼 같은 거 준다. 매뉴얼 책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통화할 때 어떤 질문이 오게 되면 어떻게 답변해라 라는 것들에 대한 책자를 하나씩 나눠주고 공부를 시키는데 책자 두께가 이만합니다. 거의 뭐 사전이에요, 사전. 그것들을 다 인식하고 투입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의심스러워서 어떠한 다양한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요, 막힘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꼭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예 여기에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심하게 되면은 직위가 높은 사람이 와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설득이 안 되면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계속 위협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속을 때까지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것저것 다 알아봤어 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과신하지 마시고 기획부동산 토지는 아예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특징은 뭐냐면 개발이 안 되는 땅을 가치가 있는 땅으로 둔갑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 개발 정보 자체가 허위인 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입할 때도 공유지분 형태로 가져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임야가 개발된다고 해서 거기 3천만 원으로 구입을 하셨는데 거기 공유지분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를 개발이 안 됐을 경우에는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묶여 있어요. 지금은 거의 한 30년간 묶여 있는데 여전히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야 같은 것들은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임야도 개발될 수 있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를 사실 구분을 해놨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구입하는 토지는 대부분 다 개발이 안 되는 토지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연락이 왔다 이러면은 무시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매수 문의가 딱 왔어요. 정말 좋은 땅이 나왔어요. 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10중 8구 기획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솔깃하다 하시게 되면은 무조건 그 현장을 방문하십시오. 현장을 방문해서 이 토지가 제대로 된 토지인지 현지 부동산한테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이라든가 기본적인 서류를 띄어서 이게 문제가 있는 토지인지 없는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 공법상 토지라는 것은 법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라든가 상가를 사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불인이 분들은 이 토지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반드시 전문가와 같이 상의하셔서 투자 임하셔야 되지 그냥 얘기만 듣고 현혹돼서 구입하시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실패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관심 안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피해야 될 상품 유형은요,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죠? 소위 줄여서 생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작년이었죠?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쳐놓은 이런 특성을 합친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2012년도 당시 이때부터 많이 생겨났는데 규제를 피하는 투자 상품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숙박시설로 받았지만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되고 주거로도 쓸 수 있고 너무 좋네? 라고 하게 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최근에 문제가 됐냐면 일단 주거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행방쟁이 부과가 됩니다. 초기에는요 이런 제재가 없었어요. 사실은 국토교통부나 이런 관할 관청에서도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야 니네 숙박시설이면 숙박을 놔야 되지 주거로 쓰면 안 돼 라고 이제 유권 해석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 문제가 갑자기 불거지게 된 거죠. 다 주거용으로 알고 샀었는데 그리고 홍보도 그렇게 하고 근데 나중에 주거가 안 된다.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놔서 수익을 얻는 형태로 구입을 했었는데 숙박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서구에 있는 한 생숙 같은 경우는 600대 1이 넘는 경쟁률, 어마어마한 경쟁률로 뉴스에도 크게 났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피를 갖고 매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 생숙을 분양받으셨는데 지금 이제 애물단지가 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생숙도 이제 숙박시설이니까 우리 예전에 했었던 분양형 호텔과 똑같은 문제가 불거집니다. 공급 과잉, 운영의 한계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숙박시설인데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수익률이 안 나오고요. 운영도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운영 주체가 와서 해줘야 되는 건데 운영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금리 때 고분양가로 받았는데 금리도 높아져.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사용 못해. 월세도 제대로 안 나와. 이러니까 이제 삼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제해 주려고 노력들을 해서 어떤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좀 지연시켜주고 뭐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뭐 오피스텔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 사실은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주차장 대수라든가 내지는 복도의 폭이라든가 이런 규정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오피스텔로 전환하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건물 자체를
다시 대수선하는 정도의 그런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가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복잡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경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굳이 뭐 투자할 것 여러 개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것들을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생수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불인이 분들이라면 크게 관심 갖지 않으시는 그런 부동산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획부동산과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3부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현혹하는 그런 문구, 그 다음에 매력적인 수익률, 보장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속는 순간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허위 정보도 상당히 많고요. 법적인 문제도 많고 또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딱히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돈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불인이 여러분들은 주택 쪽이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대중화되어 있고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관심 두지 말아야 할 그런 부동산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총 6가지였는데요. 신도시 상가,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 기획부동산, 지역주택조합, 분양형 호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공급 과잉이거나 허위 정보가 굉장히 많은 그리고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나 확률적으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투자 부동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런 기획을 한번 만들어 봤던 거고요. 지금까지 3부작 시리즈가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투자 기준과 경각심을 깨워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시리즈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